군인 출신 첫 주중대사, 설 명절을 앞둔 대규모 인사개편에 오늘 오후 신호탄이 쏘아졌습니다. 따끈따끈한 소식이죠. 방금 전에 이 권영세 주중대사 후임으로 방금 전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이 내정됐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장 교체와 개각도 설 연휴 하루 전날인 모레쯤 발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태현 차장. 네. 제목 그대로입니다. 네. 군인 출신 첫 주중대사. 의외 아니겠습니까? 네, 23년 만에 예. 한국과 중국이 92년에 수교를 했기 때문에 23년 만에 첫 군인 출신 주중대사를 맡게 됐는데요. 네. 뭐 잘 아시죠? 청와대 안보실장을 역임했고요. 군 출신으로 육사, 합참의장, 국방장관을 보낸 우리나라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운 국방통인데 거물이라고 할 수 있죠. 거물인데 어떤 주중대사로 내정이 됐습니다. 사실은 금요일 날 알려졌는데요. 기자들에게는 보통 그 외교관들은 주재국의 아그레망, 임명 동의 절차를 받아야 되는데 사실은 중국에서 아직은 아그레망이 떨어져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또 김장수라는 인물의 중요성, 그다음에 개각이란 그런 키워드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오늘 전격적으로 공개됐는데요. 여튼 상당히 관심이 가는 인사고요. 중국 한중 간의 관계 어떻게 이어갈지 상당히 관심이 가는데 지금 이제 김장수 신임 주중대사의 프로필이 나오고 있는데 육사 28기 48년생입니다. 특이한 건 노무현 정부에서 국방장관을 했는데 네. 다음에 이제 18대 국회의원은 또 여당의 비례대표로 나와서 네. 이름 그대로 정말 장수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와서 결국 국가안보실장이었죠. 신임 네. 주중대사까지 됐습니다. 잘 기억하시겠지만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당시 꽃꽃장수라는 별명으로 아주 국민의 사랑도 받았고요. 예. 호남 출신이기도 하고 노무현 정권 때 중용됐으나 어떤 그런 기계 이런 것들을 사랑을 받아서 박근혜 대통령 캠프에서 활약을 하고요. 그 다음에 초고속 승진을 거듭해서 청와대 안보실장까지 했는데 지난 세월호 때죠. 세월호 당시 때 어떤 청와대는 안보실은 어떤 저런 세월호 참사를 수습하는 컨트롤 타워가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해서 작년 5월에 낙마를 했었는데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다시 주중대사로 중책을 받게 됐습니다. 예,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악수를 네. 진짜 딱 꼿꼿한 상태에서 악수를 해서도 네. 꼿꼿장수란 별명도 있었는데 키가 굉장히 크죠. 예. 키가 큰 상태인데 이렇게 내려다보듯 하는 모습에서 어떤 국민들에게 야 정말 군인이라면 저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다른 어떤 내각의 장관들, 특히 통일부 장관이나 이런 장관들이 아주 허리를 90도 이상 숙여서 어떤 과공하는 모습을 보이는 데 반해서 국방장관의 기계 보였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후임 인사도 중요한데 네. 이완구 총리 후보자 얘기는 잠시 뒤에 해볼 거지만 네. 이 총리 인준이 돼야 이 청와대도 본격적으로 개각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김장수 신임 주중대사 간다는 건 결국 권영세 현재 주중대사가 들어온다. 이런 얘기겠죠. 예. 자, 권영세 주중대사가 들어오면 어떤 자리를 갈지 벌써 이미 하마평이 난무하고 있는데요. 예. 첫째, 비서실장 간다. 둘째, 통일부 장관 갈 수도 있다. 비서실장, 통일부 장관. 이도저도 아니면 내년 4월 20대 총선에 국회의원 영등포에 출마한다. 이런 세 가지 갈래의 어떤 얘기들이 나오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는데 개각 신호탄 확실하게 던져진 것 같고요. 권영세 주중대사 상당히 중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관측입니다. 예, 지금 나오는 화면을 하 차장이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그렇죠. 자, 후임 실장으로 권영세 주중대사 굉장히 유력하게 거론되는데, 예. 자, 김기춘 현재 실장은 70대죠. 권영세 주중대사는 이제 56세. 그렇다면 한 20세 정도 어려지기 때문에. 비교적 젊어지는군요. 그렇죠. 세대 교체라는 느낌 가질 수 있고요. 아. 그 다음에 대선 캠프 종합 상황실장을 했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의 어떤 철학, 그런 것들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비서실장으로 상당히 손색이 없을 거다. 이런 평가 또 하나 나오고 있고요. 예. 자, 그렇지만 본인은 사선 도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영등포에 20대 국회의원으로 출마해서 사선에 도전하고 또 다른 꿈을 키워나가겠다. 이런 전망까지 나오는데 그 속마음, 결정은 결국 박근혜 대통령 손에 달려있다고 보여집니다. 권영세 주중대사, 이제 전 주중대사죠. 이제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정말 비서실장으로 앉힐 생각이면 여의도에서 정치하는 거는 조금 좀 기다려봐야 될 생각도 들고 지금 보면 다른 후보군은 또 없는지 좀 궁금해요. 좀 한번 그래픽을 보면서 같이 설명을 해보실까요? 예. 네, 시청자분들도 저보다 더 잘 알지 모르겠습니다. 워낙 하마평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현재 현경대 평통 수석 부의장 7인회라고 잘 아실 겁니다. 박 대통령을 보좌했던 원로그룹 7인회 그렇죠. 멤버이기도 하고요. 대통령의 옛날에 상청회라고
정수장학회 첫 번째 장학금을 받았던 수혜자이기도 하고요. 아.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과의 굉장히 끈끈한 인연, 그다음에 원로에서 주는 이미지, 안정감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1순위로도 거론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예. 근데 저는 약간 이제 국내 정치 말고 국제 정치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지금 하태영 차장한테 궁금한 게 하나 생겼는데요. 지금 중국 대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지금 중량감 있는 인물들이 네. 연달아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MB 때는 유익 대통령 비서실장을 관두고 주중 대사로 갔었고요. 예, 그렇죠. 지금 박근혜 정부 때도 권영세 캠프시장이 갔는데 제가 주민 대사를 한번 찾아봤더니 주로 외교부 차관, 외교 인사들이 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럼 네. 혹시 미국 입장에서 안 그래도 지금 뭐 중국과 우리나라가 더 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예. 주중 대사는 저렇게 중량감 있는 사람을 보내면서 우리 미국은 뭐 직업 전문 외교 관료만 보내면 되는 것이냐? 네. 소속해야 할 가능성이 없나요? 황수택 기자한테 한 명 한 개를 파탄낼 수 있는 발언들을 하고 있는데, 예. 근데 뭐 이런 시나리오라면 그런 얘기가 나올 법합니다. 자, 권영세 주중 대사가 비서실장이 되고, 그다음에 김장수 전 안보실장이 주중 대사가 된다면 뭐 북치고 장구치고 다 중국 통역 말아먹느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고요. 예. 과거 주미대사라는 게 어떤 그 정무직 어떤 공무원들의 꽃 그런 것들이 많았고요. 예. 과거 정권의 실세들이 많이 갔던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주미대사가 갖는 그런 정치적 중량감에 비해서 주중대사가 갖는 중량감은 아직까지는 좀 떨어지는 상황인데 예. 이번 김장수 주중대사 어떤 내정으로 그런 어떤 중량감 면에서도 한중 관계가 이만큼 발전했구나 아, 그런 그렇군요. 생각을 한번 할 수 있는 그런 인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중국이 중요해졌다. 어쨌든 국내로 복귀하는 이 권영세 전 주중대사가 정말 비서실장을 할지 말지 이 나머지 지금 보면 아까 방금 전에 그래픽으로 보셨던 나머지 뭐 한강욱 국민대통합위원장이라든지 이주영 새누리당 의원도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데 이 부분도 좀 같이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 차장님께 이거 하나 더 여쭤볼게요. 네. 이 개각 얘기 나오는데 보면 새누리당 유기준 의원이 해수부 장관이 유력하다는 보도가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네. 뭐 내년 총선도 있으니까 그렇죠. 1년짜리 장관을 맡기려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뭐 청와대든 혹은 유기준 의원이든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시선들도 네. 있더라고요. 근데 여의도 국회의원들이 가장 갖고 싶어하는 어떤 경력 중에 하나가 내각의 장관입니다. 왜냐하면 입법부에서 아무리 일을 많이 해도 내부적으로 어떤 그 국정을 다뤄봤다는 그런 내각에서 장관으로 국정을 다뤄봤다는 안정감을 가지면 본인이 상당히 어떤 차기 대권주자 또는 차기 중량감 있는 인사로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추기 때문에 그런데요. 해수부 장관, 전 노무현 대통령이 해수부 장관을 1년을 하고요. 그 다음에 바로 대권주자로 발돋움해서 실제로 대통령까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여의도 국회의원들이 이런 환상들을 갖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장관이 국회의원들이 자기 경력 쌓기용으로 장관의 1년 거쳐간다. 이런 식으로 장관을 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예. 물론 유기준 의원이 그런 케이스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1년짜리용으로 한다. 본인은 다음 총선에 다시 나오겠다. 이렇게 공언한 사람이 장관으로 간다. 그러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어떤 경력 스펙 쌓기용 그런 장관으로 간다는 비판을 면치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전에 들어왔던 신임 주중대사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 부임 소식까지 알아봤습니다.